또 다른 평균 중에 하나가 또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도 많이 쓰는데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점수를 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다르게 줄 수도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중평균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여론조사 시간에 설계 가중치라는 걸 해서 배웠죠. 그게 바로 이 가중치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간고사를 30%로 계산하고 기말고사를 70%로 계산하겠다고 해봅시다. 근데 중간고사는 100점 만점이고요. 기말고사도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둘 중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말고사를 점수를 100점 맞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가중평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맞고 기말고사에서 80점을 맞은 사람과 중간고사를 80점을 맞고 기말고사를 95점을 맞았지만 똑같이 맞았지만 실제로는 기말고사 가중치를 더 주면 점수가 바뀌겠죠. 자, 지금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보면 84.5점이 나와요. 근데 B라는 사람을 보면 90.5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가중평균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평균이에요. 근데 그게 가중평균인지 모르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썼던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걸 잘 구분해서 쓰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가중평균이네? 이거는 절단평균이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사람은 통계적으로 뭔가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조사, 정리, 요약할 때 잘 정리,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A반, B반 이렇게 나눴죠. 자, 이렇게 나눴는데 경영통계학 수업반이 3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10명이 있고요. 여기는 50명이 수업을 듣고 여기는 40명이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은 A반, B반, C반을 합친 전체 경영통계학 시간에 전체 3반의 평균은 몇 점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산술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전체 7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산술평균의 개념인데 지금 보면 이거는 산술평균이라기보다는 수강생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수강생들의 평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A, B, C반을 통합한 반 전체 평균이 몇 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물어보는 개념 자체가. 물론 전혀 다른 반이다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 반이 같은 과목의 세 반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가중평균을 줘야 돼요. 이미 이거는 설계 가중치에서 배웠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냐면은 10명이 60점이고요. 50명이 70점이고 40명이 80점이니까 이걸 다 더해줘요. 그 다음에 사람 수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해주면 100명이죠. 100명에서 7,300점이 나오니까 평균은 73점이 되는 거죠. 70점이 아니고 73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강의 평가를 가지고 매 학기마다 최우수 강의 교수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수강생 숫자가 적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강생 숫자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30명 넘게 듣는 과목이 있고 10명 듣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10명 듣는 과목은 반 평균 점수가 높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점수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교양은 점수가 좀 낮고 전공은 점수가 높아요. 이런 여러 가지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에 하는 강의 평가 점수는 이런 걸 다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서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명, 50명, 40명짜리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주고 그 반의 평균을 내서 강의 평점을 내줍니다. 왜냐면은 사람 숫자가 적거나 많은 거에 따라서 영향을 분명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려면 이런 가중평균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아주 많이 쓰는 평균입니다. 산술평균도 많이 쓰지만 가중평균도 의외로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쓰는 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경영학에서 회계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많이 쓰는 기법이 요 기하평균이에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 인구 변동률 이렇게 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퍼센테이지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연평균 증가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연평균 증가율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어떤 수익을 벌었을 때 2010년도에 635만 원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635만 원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998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증가하느냐? 우리 증감률을 따지죠. 증감률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그 다음에 분의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률을 증가할 때 증가율을 보는데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635분의 998 빼기 63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 이전에 동영상에서 봤죠? 첫 시간에 동영상 할 때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전년도 대비 우리가 요번에 오른 게 57%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998만 원에서 1265만 원으로 우리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 증가율이냐? 여기서부터 요만큼 증가했으니까 다시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998분에 1265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0.268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증감률은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이 아니고 곱셈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그죠? 뭐 0.5였다가 0.6이다, 0.34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매년 이거예요. 평균의 의미는 매년 똑같이 몇 퍼센트씩 증가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산술평균을 내면 안 되고요. 당연히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이런 기호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오르면 요게 아니야. 실제 값이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 오르면 0.389만큼 오른 거죠. 여기서 요만큼 오르면 요것도 38.9% 오른 거예요. 즉 매년 38.9%로 4년 동안 오르면 635억이 2,364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의미는 봤죠. 평균의 의미는 골고루, 즉 4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오르면 결국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매년 바뀌겠죠. 그런데 이거를 평균을 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비율, 증가율은 이렇게 분자 분모로 계산을 하는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가 상승률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인구 변동률이라고 표시를 하죠. 비율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맞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율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실제로 여기서 요만큼 비율로 계산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곱해 주죠. 다 곱셈이에요. 곱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곱셈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승이에요. 승이라는 건 이제 자승, 삼승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덧셈을 해주면 그거를 반대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즉 뭐냐면은 6에서 3을 빼주면 3이 되죠. 이 3에서 더하기 3을 해주면 또 6이 되죠. 즉 뺄셈과 덧셈은 역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도 역의 관계입니다. 그죠? 3을 곱해주고 그 곱해진 숫자에 나누기 3을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곱하기를 4번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이렇게 4로 표시를 해주면 다시 역으로 돌아갑니다. 평균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숫자적으로 계속 얘기를 나오고 수식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수식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비율로 4번을 증감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주기 위해서 루트로 4를 해주면은 4번 곱해줬으니까 다시 4번 다시 환원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원을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요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몇 번 해줬어요? 즉, 하나, 둘, 셋, 4번 증가율을 해줬네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루트 4로 다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매년 증감률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가율이기 때문에 곱셈으로 4번 우리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루트 4로 해주면 그거를 매년 평균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할 때 더하기를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빼기를 해주고요. 곱셈을 나눗셈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승을 했을 때는 루트로 바꿔주고 이런 게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잘 이해하시면 수식이 재밌고 쉬워져요. 물론 이제 산수가 어렵고 수식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이런 게 수식이구나.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수식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왜 4를 곱해주고 왜 루트 4로 나눠주고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수식이 갖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밌고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되셨죠? 4번 곱해줬으니까 루트 4로 나눠주면 매년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CAGR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성장률 CAGR 요거는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평균은 단위가 2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쓰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막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수식을 보게 되고 수식을 암기하고 이 수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려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개념을 합시다. 개념. 조합평균의 개념은 이거예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과 부산이 400km예요. 그래서 왕복으로 하면 800km죠. 그죠? 근데 시속 400km로 갔어요. 그러면은 가는데 1시간 걸렸겠죠. 그죠? 근데 오는 데는 시속 100km로 왔어요. 그럼 몇 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이 걸리죠. 이 안에는 거리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속도예요. 속도는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시간에 몇 킬로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키로수도 중요하고요. 그게 시간의 단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속 400km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는데 몇 시간 걸렸느냐? 1시간이 걸렸고요. 오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느냐? 4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총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5시간이 걸렸죠. 자, 그런데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했나요? 800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수식을 암기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못 외워요, 잘.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가 아니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조합평균의 개념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거리를 동시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계산해 줍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해주면 돼요. 거리도 풀어서 해주고요. 시간도 풀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원리는. 총 몇 시간 걸렸어요? 5시간이죠. 그 다음에 몇 킬로 왔다 갔다 했어요? 800킬로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총 시간으로 나눠 봅시다. 1시간에 160km씩 5시간이 걸렸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1시간에, 시간은, 우리가 시속은 1시간을 단위로 하니까 1시간에 160km로 속도를 내서 5시간이 걸리면 8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평균의 의미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윙 하고 가는 게 몇 시간 걸렸어요? 시속 400km로 갔으니까 1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시간으로는 1시간이 걸리고요. 속도로는, 거리로는 400km 갔죠. 근데 올 때는 1시간에, 아니, 시속 100km로 왔으니까 100km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에 걸려서 400km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4시간에 400km로 온 거죠.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의 개념은, 그러면 시속 몇 킬로로 꾸준히 오면 5시간 걸려서 800km를 왕복할 수 있느냐, 이 개념이에요. 5시간을 800km로 왕복하려 그러면 시간당 160km씩 꾸준히 오면 되죠. 그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160km씩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총 5시간에 800km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합 평균이. 절대 수식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픈북이니까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평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산술 평균은 간단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가중 평균은 그룹마다 이 숫자가 틀릴 경우에 그거를 가중치를 줘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기하 평균이고요. 지금 보시는 조합 평균은 단위가 2개가 있을 때 시간과 거리 또는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거리, 속도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지만 실생활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대나 이런 데 가면 다양한 이 2가지의 어떤 단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조합 평균을 많이 써요. 공대 쪽에서 많이 써요. 공대 쪽에서 많이 쓰고, 실제로 인문사회 쪽에서는 이 조합 평균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시속 정도? 시속하고 이렇게 우리가 단위수가 나와 있는 거 있죠. 2개 단위를 곱해서 계산할 경우, 요럴 때 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에 대한 개념을 4가지로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봤는데, 이 평균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자료를 잘 정리,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값은 우리가 의미하지만 이 대표값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잘 퍼져 있는지, 묶여져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표준 편차를 이제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3포에 대해서 이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